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인숙입니다. 기아가 처음으로 테크데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대와 제네시스는 전에 했었는데 모델의 신기술과 발전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사죠. 이번 테크데이 행사는 정말 컸어요. 무대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이 나오셔서 자기가 맡은 파트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다 담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EV3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EV3의 진화의 방향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지니어들은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EV3의 개발 방향은 정말 자신이 어떤 모델인지를 또렷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EV,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편리하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전기차로 넘어오니까 소형차를 탔는데도 야, 이렇게 공간이 넓구나, 그리고 승차감이랑 정숙성도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고객들의 경험을 통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겠다, 이런 부분이 또렷했어요. 이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 되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페달 3.0처럼 야, 전기차를 타니까 이렇게 페달 하나로 운전할 수 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이게 전기차는 겨울이 되면 히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는다며.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만큼 나쁘진 않네. 그리고 전기차를 쓰는데 이 전원을 켜고 시동을 거는 거가 좀 어색해. 어떤 차는 안전벨트만 매도 시동이 걸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색함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광고에도 나왔던 생성형 AI를 통한 아주 친숙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야, 전기차는 미래차인데 나한테 친절하기도 하네, 뭐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전기차의 넓어진 실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스타일링과 성능의 조화였어요. 사실 EV3는 박스형입니다. 보통 박스 그러면은 그래, 실내는 넓겠네. 그런데 공기저항도 많이 타고 실내가 벙벙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깨기 위해서 디자인도 스타일리시하게 하지만 그 박스형 실내를 진짜 넓게 만들기 위한 Thin HVAC,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차가 박스이긴 한데 뒤로 가면서 살짝 좁아지고 지붕도 뒤로 가면서 살짝 내려가고, 이래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거. 그리고 바닥을 완전히 감싸버린 3차원 언더커버, 이런 걸 통해서 박스지만 조용하고 매끄럽다. 이거는 사실은 이율배반인데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썼다는 것이 EV3는 대충 만든 전기차가 아니고 대중형이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 차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국은 EV3가 좋은 차구나 라는 느낌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EV6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전기차의 공간입니다. 지금 이 컨셉카를 보시면은 이 대시보드, 가로형 대시보드 아래쪽이 확 열려있는 그 공간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차는 컨셉카하고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컨셉카는 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가운데 아래쪽 부분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꼭 있죠. 제가 아이오닉5에서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아쉬웠어요. 요거만 없으면 정말 공간이 열릴 텐데.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여러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고민이었던 거죠. 실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에서도 넓은 발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중앙에 돌출된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는 바로 이 HVAC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이번 EV3의 Thin HVAC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에는 뒷좌석용 히터 덕트가 연결됩니다. 이 덕트가 있으니까 이걸 가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센터 콘솔이 길게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실내가 좌우로 나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HVAC 유닛이 그렇게 아래로 튀어나왔던 이유는 에어컨 증발기하고 히터 코어가 세로로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신형은 이것을 위로 가로로 놨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공기의 방향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어가 있는데 그거를 회전식 도어에서 슬라이드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리를 덜 차지하겠죠. 그래서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14cm가 올라가 붙었어요. 게다가 그 아까 뒷좌석용 덕트가 연결되던 부분이 이제는 뒤쪽에 있던 거가 앞쪽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서 아주 처음부터 바닥으로 넣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EV3의 경우에는 이거 히터 HVAC 유닛이 이렇게 크기도 작아져서 이 조수석을 치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앞부분 센터 콘솔 앞부분도 확 열어놓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 안에서 어떻게 다닐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되게 소비자들한테는 전기차를 타는 아주 중요한 그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새로운 박형 공조장치 유닛,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혁신이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설계가 EV3를 통해서 완료가 됐으니까 다른 차종에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시스템은 차세대 열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은 EV3가 대중형 전기차라는 포인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모듈러 히트펌프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 동시 흡열 방식을 통한 히트펌프 성능 향상. 이 두 가지는 대중 전기차에서 소비자들이 좀 두려워하거나 막연하게 궁금해하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듈러 히트 펌프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은 이 EV6에서 냉각수 관련 부품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EV3에서는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지고, 냉매 관련 부품도 아래쪽 EV6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로 EV3에서는 모듈화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부품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부품의 개수가 줄어들면은 전체 시스템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불량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시스템의 부품 개수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조립 공정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전체 생산 비용이 줄어듭니다. 물론 모듈러 펌프가 고장나면 비싸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 부품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보면은 누출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즉 대중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 비용이고 생산 비용이에요. 그 부분이 여기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동시흡열 방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겨울에 배터리 때문에 히터를 못 킬까봐 전기차를 걱정하는 분들은 전기차 사는 걸 주저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차의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열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이 전기 구동기에서 생기는 폐열을 가지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써야 돼요. 하지만 이제 EV3 시스템은 양쪽에서 동시에 열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터가 훨씬 더 많은 열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히터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따라서 히터를 쓰더라도 전비가 이전보다는 덜 나빠진다. 이거는 전기차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효과 보시죠. 모듈러 개선 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 수가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무게도 한 5% 가까이 줄고, 이렇게 되면 일단 시스템이 훨씬 문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흡열 방식을 개선한 거, 아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한 6에서 10% 정도 난방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를, 이 공기를 데피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거는 대단히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전기차를 실제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좀 궁금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답답한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엔진차의 경우에는 지금 시동이 걸려서 내가 지금 차가 튀어나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전원만 켜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확실해요. 근데 전기차의 경우는 그 단계가 차마다 다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전기만 켜 있는 거야 아니면 악셀 밟으면 튀어나가는 거야, 이런 거가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아직까지도 옛날 엔진차 시대처럼 오프, 액세서리, 온, 그 다음에 엔진 스타트, 이 단계가 4단계로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브랜드 차들은 차문 열고 앉아서 안전벨트 채우고 그리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그 다음에 악셀 밟으면 튀어나가요. 이러니까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지금 악셀을 시험 삼아서 밟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대단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기차에 맞춰서 정리한다라는 거, 이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대 기아차 모델들을 포함하여 많은 전기차들에는 유틸리티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 유틸리티 모드는 차 안에 있는 그 거대한 배터리를 주행하는 걸 제외하고 히터, 에어컨, 그리고 V2L 같은 데에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써보면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어떠냐면요, 이게 온 한 다음에 유틸리티 모드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유틸리티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출발하려고 하면 시동을 꺼야 됩니다. 전원 오프를 했다가 다시 스타트를 해야지만 출발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내부의 어떠한 제어 로직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꾸었다. 저는 이 부분이 전기차에 맞추어서 왜 그동안 엔진차 시절에 있었던 오프, 액세서리, 온, 스타트 이 개념, 아니면은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달라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앉아서 브레이크 밟고 안전벨트만 채우면 차가 튀어나가는, 난 가고 싶지 않은데도 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면서도 전기를 충분히 쉽게 꺼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V3부터는 액세서리 모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액세서리하고 전원 온, 그러니까 이그니션 모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전원이 꺼진 다음에 키기만 하면은 모든 전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발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다음에 출발하는 것만 한 단계 더 있는, 그러니까 중가운데 한 단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혁신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많이 마음껏 꺼냈을 수 있게 해줄지, 그리고 엔진이라는 게 없어서 시동이라는 과정이 이제는 옛날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을 여기에다 확실히 적용한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전원을 꺼냈을 수 있고, 유틸리티 모드도 언제든지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말 전기차의 매력을 확실하게 만끽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전 이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대차 그룹 전기차 특화 기술들이 더 발전한 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페달,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브가 이제 3.0까지 발전했는데요. 이제는 그 회생제동으로 제동 감각이 느껴지는 것도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재밌는 게 후진해서도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요, 전진에서 후진으로 기어를 변속을 할 때 차가 정지하기만 하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변속이 가능해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사용자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도 3.0으로 발전되었는데요. 전에는 이제 뭐 과속 카메라 정도, 그리고 앞차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제동량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뭐 교차로, 구분길, 뭐 카메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스마트하게 회생 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쓰면은 아주 편하게 달리고, 그리고 이 스마트 회생제동 3.0을 쓰면은 시내에서 정말 편하게 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만나면은 차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정말 별로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걸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관점에서는 EV3처럼 도시에서 더 빛이 나는 소형차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관심이 있는 라이드 앤 핸들링 쪽에서는 주파수 감응형 쇼크 옵서버 3세대, 그리고 소형차 최초의 하이드로부시 적용. 그런데 저는 확실히 견고한 차가 좋아요. 그래서 샤시 입력점 자체의 강성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서스펜션에서 들어오는 하중이 차체에 스트레스를 덜 주도록 브라켓을 대고, 이렇게 차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EV3의 RNH나 NVH 대책에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건 많습니다만 제가 거론하지 못한 거 죄송해요. 다 좋았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페터의 나윤성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eGMP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후륜구동 기반의 800V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저희가 그 핵심적인 요소를 알고 있었는데, EV5 이후로 이제 EV3, 4, 3 뭐 하여튼 이 후속 모델들이 앞바퀴 굴림 기반의 400V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까지를 eGMP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eGMP에서 기존에 있던 플랫폼과 지금 플랫폼을 어떻게 같은 eGMP로 부르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자면, eGMP 같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EV 시리즈, 그러니까 전용 EV 차에 대해서는 모두 eGMP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eGMP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속성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EV 상품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을 eGMP로 칭하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는 EV6, EV9 같은 경우에는 800V 후륜기본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지만, 향후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 가격적인 측면, 향후에 이제 변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400V의 전륜 기반 사정도 eGMP로 통칭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공통점을 가지고서 eGMP를 그룹핑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역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배터리가 롱레인지하고 스탠더드 레인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더 무거운 롱레인지가 전비가 더 좋은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탠더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7인치하고 19인치가 전비가 같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증 시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기술적인 특성이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롱레인지 사용하고 헬기 사용은 배터리는 자동차지만 용량이 틀립니다. 용량이 틀리면 그 안에 있는 전압이 달라집니다. 이 전압에 따라서 모터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 롱레인지보다는 전기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시는 것이 17인치, 19인치가 예, 그 스탠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쟁걸 가능해서 똑같은 게 가능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두 개의 차량의 주행거리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인증받는 데도 또한 실제 인증받는 수치가 9.5에서 그 수치로 이번에 배터리를 입게 됐습니다. 예, 행사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이 지붕의 빗소리 때문에 실내 소리가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약을 다시 해드릴게요. eGMP 플랫폼이 후륜구동 기반과 800V, 그리고 전륜구동 기반과 400V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eGMP라고 다 부를 수 있느냐? 기술적인 공통점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라면은 이제 모두 eGMP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가 돼버린 거죠.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EV3가 롱레인지보다 스탠다드 레인지가 전비가 나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두 배터리가 특성이 다르다. 특히 전압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스탠다드 레인지가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전비가 나쁘게 나왔다.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저는 스탠다드 레인지 주문했는데 살짝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레인지가 17인치, 19인치의 전비가 똑같은 거로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이유, 그건 둘의 시험값이 거의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아 EV3 테크데이. 사실은 기아에서는 테크데이라는 행사를 지금 처음 열었어요. 현대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했었는데 이렇게 또 큰 행사로 기아가 EV3를 대상으로 해서 테크데이 행사를 열었다는 거, 사실은 이게 기아가 얼마나 EV3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정말 야심이 큰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12가지 주제로 섹션을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의의를 보여줄 수 있는 거가 Thin HVAC, 그러니까 차에서 얼마나 이 공조 모듈이 앞부분 공간을 차지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센터 콘솔 앞부분이 답답해지고 발에 걸리는 것이 많아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 SUV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는지가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Thin HVAC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에 적용되는 그 열관리 시스템, 이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든지 냉각 시스템, 이쪽을 통해서 부품 숫자를 줄이고 이 자체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내구성과 품질, 그리고 효율, 공간 효율까지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차가 얼마나 정말 실용성과 내구성, 신뢰성 같은 실용적인 코드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들으면서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스탠다드 레인지가 배터리의 전압 특성상 아무래도 전비는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게 좀 전압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항의 요소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 부분이 하나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네요. 네, 하여튼 오늘 기아 연구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남석이었습니다.